안녕하세요.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교과서 97쪽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자, 여러분 교과서 97쪽을 펴주세요. 자, 97쪽에 등식의 성질이 나오게 됩니다. 등식의 성질 아랫부분에 보시면 학습 목표는 등식의 성질을 이해한다. 그리고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방정식을 풀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됩니다. 또한 학습 요소의 이항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생각 열기부터 보겠습니다. 자, 접시저울의 원리, 지금 그림에 접시저울이 있는데 양쪽 접시 위에 지금 선물 상자와 추가 놓여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추 A와 선물 상자가 올려놓았더니 평형을 이루었다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평형이 뭔지 알죠? 우리가 이렇게 접시저울에 어떤 물건을 이렇게 놓는다면 만약에 무게가 같으면 이렇게 어느 한쪽에도 지금 치우침이 없이 이렇게 그대로 있을 거고, 만약에 한쪽이 무겁다면 이렇게 무거운 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만약에 반대쪽이 무겁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세모가 무겁다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무게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느 한쪽에 무거웠을 때가 아니라 두 개의 무게가 같아서 나란히 이렇게 수평을 이룰 때를 우리 이렇게 평형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선물 상자하고 추 A하고 나란히 이렇게 평형을 이루었다라는 얘기는 얘가 지금 무게가 같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때 양쪽 접시 위에 어떤 물건을 올려놓거나 양쪽 접시 위에 어떤 물건을 내려놓으려고 할 때 접시저울이 계속 평형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활동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1의 접시저울이 모두 평형을 유지할 때 기억 과정과 니은 과정에서 알 수 있는 것을 말해보자. 자, 지금 왼쪽에는 우리가 아까 선물 상자와 무게 A라는 추가 놓여져 있고요. 두 개의 무게가 같기 때문에 평형 상태입니다. 그런데 기억을 한번 볼까요? 기억은 지금 똑같이 B라는 추를 왼쪽에도 오른쪽에도 똑같이 동시에 하나씩 두었어요. 만약에 B를 여기에만 먼저 두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얘가 B라는 추예요. 자, B를 오른쪽에만 둔다면 원래 얘네가 지금 수평을 이루었는데 B라는 걸 한쪽에만 올려놓는다면 당연히 무게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로 쏠리게 되겠죠. 이쪽으로. 자, 이쪽이 무거워서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쪽에만 놓은 게 아니라 B를 여기에도 놓고 여기에도 또 똑같이 놨어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된다? 여기처럼 또 똑같이 수평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B를 똑같이 놓으면 어떻게 된다? 평형이 유지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쪽에만 놓은 게 아니라 여기에도 놓고 여기에도 B를 놓는다면 두 군데 똑같이 놓는다면 같은 무게의 추를 놓는다면 얘는 평형이 유지된다. 자, 반대로 지금 이 방향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니은은. 자, 지금 선물 상자와 B가 있고 왼쪽에 오른쪽에는 A와 B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똑같이 B를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자, 똑같이 버리면 니은에서 이제 이쪽 방향으로 오겠죠. 자, 그래서 지금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사라지게 돼요. 자, 사라지게 되면 다시 선물 상자와 A가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또 평형을 유지하게 된다. 같은 만큼을 뺐기 때문에 또 평형을 유지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 평형 상태에서 같은 만큼 더하거나 같은 만큼을 빼줘도 평형이 유지가 된다는 걸 활동 1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활동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똑같은 상황, 선물 상자와 추 A가 놓여져 있고요. 왼쪽에 지금 그림에. 자, 그 다음 디귿은 뭘 의미하나요? 지금 선물 상자도 하나 더 놨어요. 왼쪽에. 오른쪽에는 추 A도 하나 더 놨어요. 얘네 두 개가 지금 같은 무게이기 때문에, 이 둘이 같은 무게이기 때문에, 자, 여기 지금 왼쪽에 선물 상자를 하나 더, 그 다음에 추 A를 하나 더 놓는다는 건 같은 만큼을 더해준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여기서는 선물 상자가 지금 몇 개가 됐습니까? 2개가 됐어요. 추도 2개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같은 만큼의 2배를 해줬을 때 또 똑같이 평행이 유지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 양쪽 접시 위에 물건의 무게를 각각 2배로, 얘도 2배, 얘도 2배로 해줘도 평형이 유지가 된다
라는 거고요. 반대로 여기에서 지금 이제 리을로 가는 것은 여기 지금 2배가 있었던 건데 2배를 어떻게 이렇게 날려버립니다. 한 개의 선물 상자를 날리고 추도 1개 날리고 한마디로 2배씩 있었는데 하나씩 날리면 절반으로 만들겠다는 뜻이죠. 2분의 1배로 줄인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는 2분의 1배로 줄여도 어떻게 된다? 또 평형을 유지하게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정리하면요. 지금 디귿은 평행을 이루고 있는 접시 저울의 양쪽 접시 위에 물건의 무게가 각각 2배가 되었을 때 접시 저울은 여전히 평형을 유지한다. 반대편 리을로 갈 때는 자, 평형을 이루고 있는 양쪽의 접시 저울의 무게가 2분의 1로 각각 줄여도 접시 저울이 평형을 유지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게 무엇랑 유사할까요? 바로 등식이랑 유사합니다. 여러분, 등식이라는 게 등호를 기준으로 여기에 뭐가 있어요? 좌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변이 있습니다. 우리 좌변에 있는 식과 우변에 있는 식이 같다라고 표현하는 게 지금 등식이잖아. 등호를 이용한 식입니다. 자, 그래서 좌변과 우변이 같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 등호가 가운데 있는 이 지짐대가 되고 디딤대가 되고 지금 좌변에 있는 무게, 그 다음에 우변에 있는 무게, 자, 이렇게 있을 때 좌변과 우변이 같다라는 걸 할 때가 바로 여기에서 평형을 이룰 때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똑같이 더하거나 똑같이 양변에 빼거나 그 다음에 각각의 똑같은 비율로 곱해지거나 혹은 나눠졌을 때도 이 같다라는 게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게 바로 우리가 지금 좀 전에 접시저울에서 알게 된 부분인데 그것이 그대로 등식에도 성립된다라는 겁니다. 자, 등식의 성질이 바로 오늘 배운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자, 좀 전에 배웠던 접시저울의 원리는 그대로 등식의 성질이 됩니다. 자, 등식의 성질을 선생님이랑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등식의 성질에 4가지가 있습니다. 1번,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여도 등식은 성립한다. 자, 원래 A하고 B가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A와 B가 같다라는 전제 하에 같은 만큼의 C를 A에도 C를 더해주고 그 다음에 B에도 C를 더해주면 얘는 어떻다? 이 같다라는 평행 상태가 아까 유지된 것처럼 같다가 유지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같은 수를 더해도 등식은 성립. 이게 첫 번째 성질입니다. 자, 두 번째 성질 마찬가지. A와 B가 같을 때는 같은 만큼을 원래 같은데 같은 만큼을 이렇게 빼줘도 등식은 성립. 이게 바로 두 번째 성질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성질은 A와 B가 같다는 전제 하에 양변에 같은 수 C를 A와 B에다 똑같이 C를 이렇게 곱해도 등식은 성립.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성질이 되고요. 네 번째 성질은 A와 B가 같을 때 아까로 말하면 평행할 때 A와 B에 똑같은 비율로 나누어 줘도 자, C로 같은 수 C로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한다. 이게 네 번째 성질이 됩니다. 단 중요한 것은 나누는 숫자는 0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여기서 전제는 C는 0이 아니어야 때라는 전제가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됩니다. 0이 아닌 수로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한다. 자, 그래서 그게 바로 선생님이 좀 전에 1번, 2번, 3번, 4번 쭉 지금 표현한 것이 바로 여기 있는 등식의 성질이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 98쪽의 네모 박스에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선생님은 말로지만 여러분은 기호로 된 것들도 익숙해져야 됩니다. 자,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해도 등식은 성립한다 이고요. 그걸 기호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빼도 성립한다. 자, A와 B가 같을 때는 같은 수를 이렇게 빼도 된다. 그 다음 3번 같은 수를 양변에 곱해도 등식은 성립한다. A와 B가 같으면 AC는 BC이다. 같은 수 C를 곱해도 된다. 자, 4번 양변을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한다. 자, 이게 뭔가요? 자, A와 B가 같으면 0 아닌 C로 나누었을 때도 등식 성립한다. 같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치우고 자,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핵심 4가지 성질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 참고로 한 가지만 더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만약에 지금 1번과 2번은 약간 어떤 관계성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은 아까 A와 B가 같을 때 A 빼기 C는 B 빼기 C라는 2번 성질 있죠. 자, 우리가 이 2번 성질을 만약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 A 빼기 C가 아니라 A 더하기 마이너스 C, 그 다음에 B 더하기 마이너스 C 이렇게 표현하면 얘는 A에다가 음수 C를 마이너스 C를 양변에 똑같이 더해도 등식은 성립한다니까 1번 성질이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A와 B가 평행할 때 1번 성질이 같은 수를 더해도 등식은 성립한다는데 2번도 사실 이렇게 변형을 시켜보면 얘도 음수 C라는 같은 수를 더해도 성립한다. 2번 성질이 1번으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번으로 이렇게 분리를 따로 했지만 2번은 1번도 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 주시고요. 3번, 4번 성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에서 같은 수 A와 B가 지금 평행할 때 같은 수 C로 0 아닌 C로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한다라는 4번식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걸 C로 나눈다는 의미로 보지 않고 어떻게 A 곱하기 C분의 1 그 다음에 B 곱하기 C분의 1로 표현을 본다면 같은 수를 양변에 C분의 1이라는 같은 수를 양변에 곱해도 등식은 성립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4번은 사실 3번이랑 같은 성질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어떤 부분에서 이 1, 2, 3, 4 네 가지 성질 중에 어떤 성질에 속하느냐 라고 물으면 우리가 2번이라고 대답하는 친구도 있고 예를 들어서 1번이라고 답하는 친구도 있어요. 1번, 2번은 같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3번, 4번끼리는 또 같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랑 문제 1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 1번. 다음에서 등식 1을 등식 2로 나타낼 때 이용할 수 있는 등식의 성질을 말하시오. 자, 1번에 좌변에 x 플러스 2가 있고요. 우변은 5가 있습니다. 자, 근데 1번식이 2번식으로 나타났어요. 자, 공통점은 좌변에도 우변에도 둘 다 여기에서 어떻게 2까지 오는데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빼기 2를 해서 x는 3이라는 식이 나왔어요. x 플러스 2에서 여기 어떻게 빼기 2를 하면 얘가 지금 x가 되죠. 없어지고 x. 그 다음에 여기에 5에서도 자 5에서도 빼기 2를 하면 우리가 이렇게 3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x하기 2는 5라는 원래 이 식이 있었는데 양변에 똑같은 수 2를 빼서 x는 3이 되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성질 2번. 양변에 같은 수를 빼도 등식은 성립한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지 않고 참고로 선생님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x하기 2는 5에서 지금 음수 2를 양쪽에 더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얘가 x는 3이 나오죠. 자, 이때는 성질 1번 같은 수를 더해도 등식은 성립한다.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용한 등식의 성질을 말하시고 했으니까 뭐 성질 1번 또는 2번이라고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됩니다. 자, 2번은 AX는 4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X가 됐어요. 어떻게 한 겁니까? 양변에 2로 나눈 거죠. 2로 나누면 약분하고 X가 되고 얘는 약분하고 2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갈 때 같은 수 2로 나누어도 양변을 같은 수 2로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한다. 해서 성질 4번이 쓰였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2x는 4에서 양변에 똑같은 수 2분의 1을 곱했어요. 그래도 약분하고 나면 x는 2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렇죠. 성질 3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양변에 같은 수 2분의 1을 곱해도 등식은 성립한다. 그래서 이 2번에서는 성질 4번 또는 성질 3번이라고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앞으로 이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풀 수가 있어요. 자, 방정식을 풀 수 있는 이유는 지난 시간에 우리 처음에 방정식을 배울 때 선생님이 방정식을 참이되게 하는 x값이 해 또는 근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우리는 주어진 x의 값들 중에서 대입해서 참이될 때를 찾아서 해를 구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복잡하고 어려운 방정식일 때
주어진 x에 여러 가지 보기가 없다면 우리가 1도 대입해 봐야 되고 2도 대입해 봐야 되고 100도 대입해 봐야 되고 2분의 1도 대입해 봐야 되고 수없이 많은 숫자들을 다 대입해 가면서 그 x값을 찾는데 아주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내가 여러 가지 대입한 것 중에 해가 없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등식의 성질을 사용해서 우리는 방정식을 풀 수가 있습니다. 자, x값에 해당되는 어떠한 보기가 나오지 않아도 x가 뭔지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x 플러스 4는 3. 자, 이런 방정식이 있습니다. x의 값 어떤 것들 중에서 해를 찾아보시오 하면 대입하면 돼요. 하지만 여기에서 그냥 얘의 해를 구하시오 방정식을 푸세요 하면 어떤 걸 집어넣어 봐야 될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지금 x가 한눈에 보기에 너무 쉬운 문제라서 찾을 수 있지만 지금 선생님이 보기가 없는 경우에 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등식의 성질 이용해서 x를 구하겠습니다. 자, 좌변에 x 플러스 4가 있고 우변에 3이 있어요. 자, 그런데 선생님의 목표는 x는 뭐다라는 해를 구하고 싶어요. 자, 해를 구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x 플러스 4가 x가 되려면 우리 좀 전에 연습한 대로 어떻게 하면 x 플러스 4가 x가 됩니까? 그렇죠. 4를 빼면 되겠죠. 아주 쉽죠. 자, 그래서 좌변에 4를 빼고 싶어요. 자, x 플러스 4는 3이라는 상태에서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4를 빼고 싶습니다. 하지만 등식의 성질은 항상 어떻게 해요? 같은 수를 양쪽에 똑같이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야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4를 빼려면 오른쪽에도 4를 이렇게 빼줘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이 0이 되면서 x가 되고요. 3 빼기 4는 계산하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러 가지 보기를 대입해보지 않고 이제 이 식을 만족하는 해는 x가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걸 이렇게 쉽게 뭘 이용해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등식의 성질 몇 번을 이용했어요? 2번을 이용했죠. 같은 수를 빼도 등식은 성립한다. 혹은 반대로 마이너스 4만큼을 더해도 등식은 성립한다. 1번 또는 2번을 이용해서 해를 구했어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x는 어떤 수라는 해를 구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이 지금 선생님처럼 연습을 해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해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2번이 지금 바로 나와 있어요. 교과서 98쪽 밑에. 자, 1번과 2번 두 문제가 있는데 선생님이 방금 푼 걸 생각해서 우리의 목표는 x를 찾는 거고 x는 어떤 수일 때 해가 됩니다. 자, 이런 모양으로 바꾼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방정식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다 푼 친구들은 풀이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1번 x 빼기 3은 6.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게 x는 이렇게 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빼기 3이 지금 있으니까 x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양변에 똑같이 더하기 3을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좌변에도 더하기 3을 해주면 0이 돼서 x가 되고 우변에는 6 더하기 3이 돼서 어떻게 됩니까? 9가 되죠. 자, 그래서 답은 x는 9가 되고요. 등식의 성질은 같은 수 3을 더해도 등식은 성립한다. 성질 1번을 이용했습니다. 2번 한번 보겠습니다. 3x 더하기 1은 10. 자, 아까보다 조금 길어요. 자, 여기 지금 x는이 돼야 돼요. x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은 x는으로 바로 가기가 힘들 것 같으니까 이 더하기 1 달려있는 걸 없애고 싶어요, 선생님은. 자, 그러면 양변에 3x 더하기 1은 10에서 1을 더하기 1을 없애려면 빼기 1을 해주면 되죠. 빼기 1. 자, 그러면 사라집니다. 그리고 3x는 10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지금 곱해져 있는 3x가 3이 곱해져 있는데 얘가 그냥 x가 되고 싶어요. 한마디로 이 앞에 1이니까 3x가 1x가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나누기 3을 하면 됩니다. 나누기 3. 어떻게? 양변에 똑같이 나누기 3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약분하시고 좌변은 x, 그 다음에 우변은 3분의 10이라는 답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답은 x는 3분의 10. 자, 요거는 지워줄게요. 자, x는 3분의 10.
자, 여기에서 쓰인 등식의 성질은 뭐가 됩니까? 여기에서 일로 갈 때는 뭐가 쓰였어요? 양변에 같은 수 1을 빼줘도 등식은 성립한다. 성질 2번. 여기서는 같은 수를 나누어도 3이라는 같은 수를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한다. 성질 4번이 이용되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보기가 없는 어떤 여러 개의 보기가 없는 상태에서 x를 쉽게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지금부터 찾을 수 있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지금 선생님이랑 등식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간단한 방정식의 해도 구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선생님이 주는 여러 개의 문제를 첨부 파일을 이용해서 풀고요. 풀어서 제출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2항의 개념과 2항을 하는 연습 그런 것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했고요. 등식의 성질 꼭 복습해서 문제 잘 풀어서 제출해 주세요.